목민자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자를 위해 있는 것인가? 신영국 전 문경시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담은 책 서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전국 유명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장을 지낸 신현국입니다. 지금 작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19대 대선이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여와 야가 대립하고 또 지역 간에 갈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세대 간에도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분명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요서울TV를 통해서 현장의 얘기, 시사 얘기, 정치 얘기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시사적인 얘기를 정했습니다. 특검과 탄핵을 지켜보면서 저는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먼저 특검 얘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는 것 같이 검찰이 갖는 기소독점권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 3월 6일 90일간의 특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특검의 주된 원래 목적이 최순실 농단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친 부분에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126조로 기억을 합니다. 126조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체득한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공판 청구 전에는 그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존하는 것도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 남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는 구속 수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무려 5명을 구속시켰습니다. 그 사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건 관련해서 교수, 학장, 총장까지 줄줄이 구속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온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간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미칠 파장까지를 고려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구속건도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지원한 내용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그 기업의 오너를 과연 구속까지 하는 것이 타당했습니까? 다음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로 기억합니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께이 장문의 탄핵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저로서도 그 내용을 직접 텔레비를 보면서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대 0입니까? 8대 0이 무엇입니까? 프로야구 야구 점수도 아니고 만장일치라니요. 소수 의견조차 없었다는 것이 충격 자체입니다. 저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느껴집니다. 탄핵 심판이야 재판관들이 하였지만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8대 0의 결과는 탄핵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에게는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울분을 사귀지 못하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명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추상적입니다. 도대체 탄핵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발표문에 의하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헌법 몇 조 몇 항 또 어느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또한 대단히 자의적인 판단 아닙니까? 헌법 제84조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이 아니면은 임기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저질렀습니까? 대통령이 외환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헌법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찮은 공기업의 임원의 임기도 보장됩니다. 과연 이번 탄핵의 논거가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할 만큼 중대하고 합당한 논거가 있었습니까? 이번 탄핵의 결정 과정도 되돌아보면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탄핵 가결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일반 법률안 한 건 통과시키는데도 상임위원회 통과시키고 전문위원 검토, 법사위 검토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거칩니다. 그리고 몇 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어찌 했습니까?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이었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신문 텔레비 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소추안 마련되고 발의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야합으로 가결시킨 거 아닙니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행 탄핵 관련 우리 헌법 규정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은 앞으로의 대통령도 국회에 잘못 보이면은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200명 짜고 헌법재판관 6명하고 담합하면은 5천만 국민이 뽑은 멀쩡한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남이장군은 시한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장학이라는 사람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성경책 좀 읽었다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조 임금이 특별히 신경 써서
더 큰 화는 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떠했습니까? 정약용을 모함하는 노론 벽파가 끈질기게 모함했던 결과였습니다. 선조때로 기억합니다. 전라도 도사 조대중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여립 난 때 정여립의 자결 소식을 듣고 눈물 흘렸다고 차명을 당했습니다. 뒤에 밝혀진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눈물을 흘린 것은 정여립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한 관기와의 이별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고자질을 해서 그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연산군 때 이미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집에 병풍에다가 중국 고사를 빌려서 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을 찍었다고 갑자사화 때 참수당했습니다. 세종의 국구 장인이죠. 시모는 중국 사은사 행차를 화려하게 했다고 태종 임금의 눈밖에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괘씸죄 걸린 거 아닙니까? 저도 수없이 재판을 받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기소되기도 했고 또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일러주었습니다. 재판은 판사 마음이라고. 그리고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때 제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특검과 탄핵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고 부분의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번 특검과 탄핵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간의 절차, 과정이 온당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